전광훈 목사가 추진하는 선교은행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경화로 한일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한일 여신학자들이 모여 평화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고 주기철 목사의 어록을 담은 주기철의 길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해 사범대학 부속 외국어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방송요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은퇴 목회자에 월 10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작은 교회에 저렴한 이자의 대출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선교은행. 전광훈 목사가 추진하는 이 사역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설립 자금을 모으겠다고 시작한 선교카드 제도의 운영 방안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됩니다. 자세한 내용 홍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청교도 영성훈련원의 세미나에서 선교은행 지점장 교육이란 이름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카드 발급을 홍보하는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청교도 영성훈련원이 농협카드사와 제휴를 맺어 발급하는 선교카드입니다. 청교도 측은 선교카드 발급으로 나오는 수익금을 선교은행 설립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수익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명확치 않습니다. 청교도 관계자들도 서로 해명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모집해가지고 주는 것은 수수료 개념을 대충 계산하고 있고 그래서 전환 받기를 바라고 있고 또 전화도 가끔가다 와요. 그러는데 그것을 뭐 지급 안 할 수도 없는 거이고 우리는 쓰지는 않아요. 그대로 거기다가 적립을 해놔 있지만 그것이 아직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 아직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럼 우리가 경비용서 쓰지도 않았던대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돈을 만들어 지출도 못하게 돼 있어요. 자체가. 한편 청교도 측은 선교은행을 주식회사로 등록했기 때문에 모든 활동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와 같은 이름의 회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교카드 수익금이 청교도 영성훈련원 계좌로 입금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청교도 관계자는 기금 관리 자체를 선교은행이 하고 있어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수익금 사용 실태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단체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점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 쓴 사람은 내가 선교비를 참여하겠다는 개념으로 썼기 때문에 그럼 그 돈에 대한 것은 연성원에서는 돈이 얼마가 들어서 어떻게 쓰여졌다는 거를 그건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되죠. 한국교회는 지난 2011년 기독교은행 설립 사기 사건으로 한 차례 내용을 겪은 바 있습니다. 당시 강무 목사가 한국교회를 위한 은행을 만들겠다며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출자금 23억여 원을 받아 챙긴 사건입니다. 해당 목사는 결국 구속됐지만 한국 기독교계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역이라 해도 투명한 재정 운영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는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일본 아베 정부의 우경화 정책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경색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여신학자협의회가 일본 여신학자들을 초청해 동북아 평화를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신협 이난희 공동대표를 만나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들어봤습니다. 한국-일본 여성신학포럼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제주도 서귀포 켄싱턴 리조트, 강정마을 등지에서 열렸습니다. 포럼에 참여한 40여 명의 여신학자들은 이 자리에서 일본 아베 정권의 우경화, 군사화에 대한 여성연대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동북아의 재군사화를 틈타 아베 정권은 우경화를 가속했다는 겁니다. 이 공동대표는 한일 여신학자들은 우경화의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입장에서 이웃과의 대화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이제 아베 정권 이후로 우경화가 강화가 되고 있고 여성으로서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어떤 나름대로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가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함께 한 것이 이제 이런 결과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동대표는 포럼에서 동북아시아 재군사화와 한국 기동 여성의 평화 모색이란 주제의 발표도 맡았습니다. 한반도가 군사적 긴장감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한국 기동 여성들이 자신을 깨워 동북아의 평화와 정의를 찾는 여정을 지속해 나가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그 일본에 끌려다니는 식의 이제는 정말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기독 여성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눈 감지 말고 좀 깨어서 계속 공부도 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여성 신학자들의 만남은 1988년 시작됐습니다. 지난 몇 년간 모임이 중단되는 아픔을 겪다가 아베 정권의 우경화, 군사화에 대응할 한일 여성 간의 연대에 대한 필요성을 양측이 느끼면서 이번 포럼을 기점으로 다시 만남을 재개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지선입니다. 지난해 영화 일사각오로 재조명됐던 고 주기철 목사의 어록을 담은 주기철의 길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주 목사가 마지막으로 투옥되기 전인 1939년 5종목의 나의 기도란 최후 설교를 캘리그라피로 작품화한 것입니다. 이번 전시회엔 주 목사의 설교 내용 등을 담은 총 12점의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일본의 압제 속에서도 죽음을 각오한 주 목사의 민족 정신과 신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청년제의 캘리그라피 문화선교회 임동규 대표는 요즘 현대인들은 작은 고난과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신앙의 믿음을 되찾고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주기철의 길 전시회는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산정현교회를 시작으로 인천 부평구 주안 장로교회 등에서 5차례 전시를 이어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서울 구로구 청년제이 갤러리에서 3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기독교 복음방송이 중국에 위치한 상해 사범대학 부속 외국어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상해 사범대학 부속 외국어학교는 국내외 선교지와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선한 사역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설 예정입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선 상해 사범대학 부속 외국어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방송요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신명채 교장을 포함한 교직원과 학생 10명은 앞으로 선교사 기자와 학생 기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심 교장은 학생들이 기자 활동을 통해 많은 꿈을 발견하고 중국의 선교사로서 그리고 학생 기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해 사범대학 부속 외국어학교는 정직과 명예, 탁월함의 교훈 아래 세계를 품는 따뜻한 리더를 길러내는 명문 사학입니다. 각 개인의 특성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진행되며 영어와 중국어를 중점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폰 안의 교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대표적인 기독교 영성센터 필그림하우스의 천루역정 순례길입니다. 필그림하우스는 지구촌 교회가 지난 2008년 조성한 곳인데요. 일상에 지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절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순례길은 원작 천루역정 주인공의 여정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14개 장소와 40개의 청동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 순례객들은 이 길을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산책길도 되게 좋고 지날 때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곳에 와서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공부한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들 배려를 많이 해놓으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필그림하우스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에 인도자를 따라 순례길을 걷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박 3일 일정의 순례 영성의 길 세미나도 연 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할렐루야란 찬양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던 CCM 가수 지미선 씨. 최근 한 기독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근황을 전했는데요. 꾸준히 교회 찬양팀을 섬기면서 새로운 앨범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미선 씨는 2006년 MBC 대학가요제 대상을 수상하면서 연예계에 많은 러브콜을 받았는데요. 한동안 악플에 시달려 음악을 그만둘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자신이 없어지자 게임 중독에 빠지는 등 절망적인 순간도 있었는데요.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 회복을 경험하면서 본격적인 CCM 가수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회복을 경험했다는 지미선 씨. 앞으로도 찬양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길 기대해봅니다. 활동과 배우 활동을 함께했던 시간들로부터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크리스천 가수 엄정화 씨가 8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정화 씨는 지난 1월 한 뮤직 토크쇼에 출연해 힘들었던 앨범 준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갑상선암 수술을 받다가 성대가 다쳐 8개월 동안 말도 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성대를 이렇게 좀 맞춰주는 주사 같은 거 맞으면서 연명하다가 이제 그 주사도 맞지 않고 연습을 해서 이겨냈어요. 지금도 드라마 촬영을 앞두고 있는 엄정화 씨는 바쁜 가운데서도 틈틈이 성경 구절을 SNS에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MBC 새 주말 드라마 당신은 너무합니다는 다음 달 4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 폰 안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굿TV 뉴스 김준수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남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달 24일로 예정됐던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을 27일로 연기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현재는 대통령 측에서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한 결과 최종 변론 기일을 27일로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당초 22일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요. 박 대통령 측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변론 기일 하루 전인 26일까지 출석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한편 최종 변론 기일이 27일로 연기됐지만 헌재가 앞서 공언한 것처럼 3월 13일 이전 탄핵 심판 선고는 가능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정남 피살 후 북한이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피살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란 주장은 낭설이며 남한이 책동한 음모란 게 주 요지입니다. 북한은 23일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공화국 국민이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갑자기 쇼크 상태에 빠져 이송되던 중 사망한 것은 뜻밖의 불상사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보수 언론이 독설을 주장한 뒤 말레이시아 비밀경찰이 시신부검 문제를 제기하며 문제가 복잡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부검을 강행한 데 대해 북한은 자주권의 침해며 반인류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당국은 부검 결과 김정남 암살에 사용한 독극물이 국가기관급에서 제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화장품과 의류업체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은 줄고 물가는 뛰자 꾸미고 가꾸는 분야부터 소비를 줄인 겁니다. 반면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년 대비 10% 이상 늘었습니다. 편의점과 홈쇼핑, 인터넷 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었지만 화장품과 의류업, 유흥 관련 업종은 감소했습니다. 저유가의 영향으로 주유소 사용액과 서점 이용액 역시 감소했습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화장품이나 의류처럼 가격이 다양한 분야는 상대적으로 싼 물건을 찾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배우 김민희 씨가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죠. 밤의 해변에서 혼자란 제목의 영화인데요. 홍상수 감독이 제작한 이 영화가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남녀의 불륜으로 사랑과 고통, 후회와 방황을 한다는 주제 설정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흡연 장면이나 남녀가 술을 마시며 대화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고 성적 표현의 대사가 몇 차례 사용되고 있어 유해성이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북 안동에 종교 간 화합을 위한 종교타운이 조성됩니다. 화성동 5만 8천 제곱미터 평지에 만든 종교타운에는 화성공원과 목성공원이 들어섰습니다. 화성공원엔 기독교, 불교, 가톨릭, 유교 등 종교 상징물이 설치됐습니다. 각 종교를 대표하는 미니어처와 음악회 등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도 만들었습니다. 목성공원에는 종 모양의 상징물과 돌로 만든 벤치를 설치해 이용자가 사진을 찍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종교타운이 종교 간 화합과 상생을 바탕으로 테마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윤화미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다음 달 1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키기 3.1 만세운동 구국기도회를 개최합니다. 기도회는 서울 광화문 사거리와 종로,
종각, 탑골공원, 동대문 일대에서 개최되며 국가안보와 한국교회, 정치안정, 경제회복 등을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YMCA 전국연맹이 오는 27일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토론회를 엽니다. 한국 기독교는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선 3.1운동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기독교의 역할을 모색해 볼 예정입니다. 숭실대학교 가치와 윤리연구소가 마포사멸 자료집을 출간했습니다. 자료집엔 1890년에 내한해 1000여 개의 교회와 300여 개의 학교를 세운 마포사멸 목사에 대한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형성한 선교사들의 헌신과 한국교회 초기 교회사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17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1분가량의 영상 콘텐츠를 공모합니다. 당선작은 오는 29일 발표되며 대상엔 200만 원, 금상엔 50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